자, 81회 연말정산 2번이요. 2020년 7월 1일 입사한 김강남의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전 근무지를 반영한 소득 명세, 연금저축 등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1번 2020년 6월 말까지 다니던 직장 강남 상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랬고요. 2번에는 2020년 7월 직장 근처로 이사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대요.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며 민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3번 김강남 씨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은 없다. 자,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받은 거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나온 거죠. 자, 그럼 전 근무지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사원은 김강남이고요. 여기 소득 명세 탭에 들어가셔서 종전 근무지에다가 주식회사 강남상사 사업자 번호는 11186-11111 근무 기간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6 3월 30일까지. 자, 급여는 1800이었고요. 상여가 또 900이 있었네요. 900.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없고 밑에 내려오시면 여기 4대 보험이요. 그래서 건강보험이 82만 4,40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이 6만 2천원. 고용보험이 17만 5,500원. 국민연금이 81만원. 자, 그 다음에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게 얼마예요? 42만원에 42,000원. 이렇게까지 써주셔야겠죠. 자, 여기 항상 결정세액 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꾸 헷갈리는 게 여기에 기납부세액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 기납부세액을 쓰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먼저 회사에서 166만 원을 냈는데요. 회사에서 퇴사할 때 연말정산 해주면서 124만 원을 환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납부한 세액은 42만 원만 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42만 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되셨으면 연말정산의 첫 번째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는 본인의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니까 해주겠죠. 1번에다가 54만 원 쓰시고 저축성 보험은 안 해준다고 그랬죠. 다음 교육비에 본인 야간 대학원, 본인은 대학원까지 다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다가 500만 원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자, 의료비 들어가셔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50만 원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이거는 신용카드 중복공제 되잖아요. 근데 밑에 신용카드에 보니까 안경 구입비 포함이라고 써 있네요. 그럼 밑에 신용카드 가서 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본인 질병치료비 300만 원까지 해서 350만 원을 쓰시면 되고요. 다음 신용카드 사용액이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 1120인데 안경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까지 같이 중복공제 되죠? 1120만 원 쓰시면 되고 직불카드로 130만 원 썼고요. 현금 영수증으로 20만 원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 상환액이 30만 원, 원금 상환액이 300만 원. 그래서 밑에 보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그랬으니까 자, 요 위에 34번에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자, 여기 클릭하셔서 330만 원 원금하고 이자니까 원리금이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 마지막 퇴직연금이 있네요. 퇴직연금은 여기 연금저축 등 들어가셔서 여기 퇴직연금 있죠? 그래서
퇴직연금이니까 1번. 자, F2번 눌러서 코드는 신한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110-110-110이고요. 금액은 120만 원이네요. 자, 이렇게까지 입력을 하시면 어디에 나와요? 퇴직연금은 여기에 표시가 되죠.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82의 연말정산 2번.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고 영업직 사원 유재호의 지금 세대 주면서 총 급여액이 4,500만 원이래요. 이걸 알려준 이유는 뭐냐면 주택자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세분함의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은 무시하래요. 자, 그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사원은 유재호고요. 첫 번째 보험료,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는 해주겠죠? 자, 그래서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75만 원 쓰시고 배우자 보장성 보험료가 있는데 밑에 추가 자료에 보시면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제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에다가 더해서 175만 원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 자녀도 소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제 대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25만 원 더하면 총 200만 원이 되겠네요. 다음 의료비, 모친 질병치료 목적 병원비. 모친이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1,200만 원이나 있는데 그래도 의료비는 소득 제한이 없으니까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의료비 들어가셔서 모친이 만 65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 여기 65세 이상자에다가 자 500만 원. 근데 그 밑에 모친 보약 구입한 거 70만 원이 있는데 이건 건강 증진 목적이라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500만 원 쓰시고 신용카드로 결제됐으니까 의료비는 신용카드 중복공제 되죠. 근데 밑에 신용카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뒤에 가서 할게요. 그럼 여기다만 일단 넣으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 라식 수술비가 있대요. 해줘야죠. 그래서 배우자는 그 밖에 공제 대상자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12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자녀 유치원비가 있네요. 자, 해주겠죠. 취약 전 아동에 들어가셔서 100만 원 입력하시고 다음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네요. 그럼 기부금 가셔서 종교단체 당해기부금에다가 100만 원. 다음 신용카드 가셔서 자 1,200만 원을 썼는데 의료비 항목 중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친 병원비 500만 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어 있고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 원도 포함이 되어 있대요. 대중교통 이용분은 따로 뺄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신용카드로 공제를 받는 건 1,100만 원만 공제를 받고 대중교통에다가 100만 원 이렇게 쓰시고 자, 배우자가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신용카드 쓴 것도 공제를 해주겠죠. 그래서 500만 원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분이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470만 원만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570만 원이고요. 대중교통에 30만 원 포함시켜야 되니까 130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음 주택자금이 나왔네요. 자, 주택자금. 자, 주택자금은 여기 34번에 들어가셔서 얘가 대출받은 시점이 2014년 5월이니까 2012년 이후가 되고요. 고정금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3회 연말정산 2번. 다음은 박세돌의 부양가족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집한 연말정산 자료이다. 아래 자료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소득 명세 탭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용하기로 한다. 자, 첫 번째 신용카드가 먼저 나왔네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사원은 박세돌이고요. 자, 첫 번째 신용카드. 자, 본인이 신용카드 쓴 게 2,500만 원이 있는데 자녀 박하늘의 영어 학원비. 자, 박하늘은 학교 다니는 애예요. 근데 교육비 공제는 못 받아도 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공제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 박세희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얘는 안 되죠. 대중교통 이용액은 따로 입력을 할 거고. 그러면 얼마를 빼면 돼요? 120을 빼고 170을 빼야 되겠네요. 그래서 2,500만 원에서 170만 원을 빼면 2,330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되고요. 대중교통에다가 50만 원 따로 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배우자가 현금 영수증 쓴 게 있는데, 자, 배우자가 돈을 못 버나요? 배우자 공제를 받는 거 보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공제를 해주겠네요. 자, 현금 영수증 300만 원, 자녀 박세희 음악학원비 150만 원, 자녀 박세희 한약 구입비 30만 원, 다 되는 거죠.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요, 교육비 공제도 되고, 현금 영수증 공제도 돼요. 중복 공제가 되고, 한약 구입비는 현금 영수증으로 공제는 되지만, 의료비 공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사용액 35만 원은 따로 입력하면 되고요. 그러면 얼마? 300만 원에서 뭐만 빼면 돼요? 35만 원만 빼면 되니까 현금 영수증에는 265만 원만 쓰시고 전통시장에다가 35만 원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되셨으면 다음 보험료 갈게요. 본인의 생명보험료는 해주겠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60만 원 쓰시고요. 자녀 박하늘의 저축성 보험료는 안 해준다고 했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해주겠죠. 장애인에다가 120만 원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의료비, 부친의 건강 증진 목적의 의약품비는 안 해준다고 했고요. 본인의 컨택트 렌즈 해주겠네요. 근데 안경 컨택트 렌즈는 얼마 한도예요? 50만 원 한도죠. 그래서 본인에다가 50만 원만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자녀 박세희 질병 예방 의료비 130만 원. 근데 여기에 한약 구입비가 들어가 있대요. 자, 그러면 질병 예방 의료비 130만 원 중에 한약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약은 빼고요. 100만 원만 어디에다가 그 밖에 공제 대상자. 박세희가 혹시 장애인이었나요? 아, 장애인이네요. 그러면 장애인에다가 100만 원만 쓰세요. 자, 다음 교육비요. 교육비 들어가셔서 첫 번째 배우자 대학교 교육비. 자, 배우자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그죠?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제한만 있어요. 배우자가 돈을 잘 번다면 자기가 공제를 받겠죠. 자, 그런데 지금 소득이 없으니까 대학생에다가 500만 원 공제해 줄 거예요. 두 번째, 자녀 박하늘 초등학교 수업료 320만 원인데 체험학습비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체험학습비는 3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중고에다가 320만 원 쓰시고 밑에 영어학원비 250만 원 있는 거는 영어학원비 250만 원은 공제를 안 해줄 거예요. 왜요? 학교 다니니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육비로는 공제가 안 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 공제는 되는 거예요. 다음 자녀 박세희 얘는 아까
미취학 아동이었죠? 그러니까 음악학원비 150만 원 해주겠네요. 자, 그래서 취약전 아동에다가 150만 원 쓰시고, 얘는 아까 현금 영수증 사용액에 포함됐는데 중복공제 되는 거죠.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랑. 다음 마지막 기부금이요. 자, 기부금 들어가셔서 대안적 십자사니까 법정 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정 당해기 기부금에다가 36만 원 이렇게까지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84회 연말정산 2번 김영철 사원의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단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부양가족은 모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에 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사원은 김영철이고요. 첫 번째, 본인의 2020년 월세액이 420만 원 현금으로 낸 게 있대요. 그럼 지금 현재 무주택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갈까요? 월차, 주택, 임차. 자, 임대인에 대한 정보는 밑에 나와 있네요. 여운역. 자, 주민번호는 78010312345667. 유형은 아파트니까 5번이고요. 면적은 85제곱미터. 그 다음에 임차 주소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 그리고 계약일은 2020년 06월 01일부터 2022년 05월 31일까지 연간 월세액이 아까 위에서 420만 원이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두 번째 배우자 김희미가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 7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대요. 소득이 없다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공제를 해주겠네요.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70만 원. 다음 모친 70세고 현금으로 절에 시주한 기부금 200만 원. 소득이 없다고 그랬죠? 자, 기부금은요.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제한만 있어요. 근데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를 받겠죠. 김영철이. 그래서 종교단체 당해기부금에다가 200만 원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장애가 있으신 장인어른의 질병치료비 4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소득이 없대요. 자, 의료비는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없으니까요. 자,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에다가 400만 원 쓰시고 얘는 의료비랑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되죠. 자, 밑에 신용카드 따로 나와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다음 김경민 자녀가 24살인데 대학교 등록금 250만 원 현금 결제했대요. 근데 소득이 없대요. 자,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제한만 있어요. 그런데 소득이 없으니까 김영철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비 들어가셔서 대학생에다가 250만 원 쓰시고 다음 김상민 23살인데 논술 학원비. 자, 교육비 공제는 안 해줄 거예요. 학원비니까. 대신에 신용카드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해주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밑에 내려와서 신용카드에 자,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 원인데 장인 치료비가 미포함되어 있대요. 장인 치료비는 중복공제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4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논술학원비는요, 그 2천만 원 안에 포함이 됐다라고 볼게요. 다음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액 없고요. 연금저축이 하나 있네요. 자, 그러면
연금저축 들어가셔서 연금저축의 회사는 국민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12-902367-62791 납입금액은 200만 원이요.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5회 연말정산 2번. 아래는 최민호의 부양가족, 자녀를 제외하고 본인과 생계를 다 같이 한대요. 거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래요.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으며 최민호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능한 공제는 최민호가 받기로 한다. 그러면 일단 사원 등록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할까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사원은 최민호고요.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최민호 본인은 배우자가 있으니까 특별히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그 다음에 최종원은 아버지죠. 아버지는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60세 이상이 되고 73세니까 60세 이상 선택하면 경로 우대도 걸리죠. 자, 그 다음에 김숙자 어머니는 상가 임대소득 금액이 1200만 원이나 있네요. 돈 잘 버니까 공제 못 해주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신우리가 있는데 연간 총 급여액이 1700만 원인데 이 중에 일용근로소득자로서 받은 총 급여가 120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1200만 원은 분리과세가 되잖아요. 그죠?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니까 1200을 빼고 나면 총 급여가 500이에요. 그죠? 그럼 5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최신동 자녀는 고등학생이고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대요. 소득은 없으니까 공제 대상이 되겠네요. 20세 이하로. 이렇게까지 수정하시고 자, 연말정산 가셔서 첫 번째 본인의 야간 대학원 학비 본인은 대학원까지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비 들어가셔서 본인에다가 500만 원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보험료 자, 본인 거니까 되겠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40만 원 쓰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네요. 신용카드 사용액 2100만 원인데 이 중에 대중교통 요금이 300만 원, 전통시장이 700만 원, 도서 공연 사용액이 100만 원 포함이 돼 있대요. 그리고 직불,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은 사용액이 없대요. 그럼 이거를 다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그럼 2100에서 1100만 원을 빼요. 그러면 1000만 원만 되고요. 거기에 도서 공연이 100만 원, 전통시장이 700만 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300만 원.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다음 아버지의 질병치료비, 의료비는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없으니까 해주겠죠. 근데 아버지가 72세니까 여기 65세 이상자에다가 1200만 원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상가 임대소득이 아까 소득금액이 1200만 원이나 있었고 그런데 그러면 노인대학 학비는 일단 직계 존속의 교육비니까 안 되죠. 그리고 밑에 임대상가의 화재보험료 있잖아요. 이거는 어머니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빼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민호 씨는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 건 받을 게 없네요. 다음 배우자의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의료비 들어가셔서 그 밖에 공제 대상에다가
안경이니까 얼마 한도요? 50만 원 한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0만 원만 쓰시고.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가 또 300만 원 있네요. 그러면 얘를 그 밖에 공제 대상에 350만 원으로 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배우자가 신용카드 쓴 것도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 대상이 되죠. 그래서 신용카드에 가셔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한 게 500만 원. 근데 이 중에 대중교통요금이 200, 전통시장이 100. 그 다음에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없으니까 500에서 300을 빼고 그럼 여기다가 200을 더해서 1200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200이니까 얘를 500으로 수정하시고 전통시장에 100이니까 800으로 수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 자녀 최신동이 고등학교 학비 유학 외국계 교육기관에다가 납부를 하는 것도 공제는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비 들어가셔서 초중고에다가 6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86회 연말정산 2번. 다음은 사원 박기술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자료와 기타 증빙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제시된 자로 이외에는 소득이 없고 박기술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그랬네요. 자, 그럼 일단 사원 등록에 들어가셔서 누구의 박기술의 부양가족 먼저 입력할게요. 본인은 배우자가 있으니까 별다른 게 없네요. 자, 넘어가시고 배우자 김배우. 자, 내국인의 주민번호는 75082 2184326이고요. 배우자는 총 급여가 4,200만 원이나 되니까 공제가 안 되겠네요. 다음 직계 존속 박직계요. 외국인의 주민번호가 401203-128432 60세 이상인데 장애인이에요. 소득은 따로 없으니까 60세 이상에 70세 넘어갔으니까 경로우대도 걸리고 장애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요거까지 해주시면 되고 다음 직계 비속 박 1번 외국인의 주민번호는 01-0703-4675-359 자, 20세 이하 고등학생이고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2번 외국인의 주민번호가 110203-3954-114 자, 9살이고 20세 이하에 되니까 공제 대상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4번은 박기술. 자, 첫 번째 보험료 내역을 봤는데 거기 보면 보장성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누구 거예요? 박직계 거죠. 자, 근데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보장성 보험이지 이거는 장애인 보장성 보험 아니에요. 장애인 보장성이면요. 거기에 종류에 장애인 보장성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장성 보험입니다. 자, 박직계가 아까 소득이 없었으니까 없는 장애인이니까 해주겠네요. 자, 일반에다 쓰셔야 됩니다. 94만 원. 다음 교육비 내역에 봤더니 박 1번에 고등학교 수업료가 있고 교복 구입비가 55만 원이면 50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교육비 들어가셔서 초중고에다가 얼마만 96만 원에 50만 원만 96만 원에 50만 원만 더해서 얼마를 쓰시면 돼요? 146만 원이죠. 자, 확인하시고 다음
기부금 내역이 있네요. 자, 기부금 박 1번이 UN 난민기구 지정기부금이라고 알려줬죠? 그러면 기부금 들어가셔서 종교단체 외 당해기부금에다 쓰시는 거예요.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당해기부금에다가 12만 원. 자, 그 다음에 박기술 본인이 종교단체에 기부한 거네요. 11조로. 그럼 종교단체 당해기부금에다가 240만 원. 요거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87회 연말정산 2번이요. 다음은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최수지 사원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반영하시오. 아래에 표시된 부양가족 이외의 가족은 없으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고 지출 내역은 모두 국세청 연말정산 관소화 자료에서 확인된 내역이다 그랬네요. 자, 그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사원은 최수지. 자, 첫 번째 보험료 72만 원 생명보험료고 보장성 보험이래요. 자, 본인 건 해주니까 자, 보장성 보험 1번에다가 72만 원 쓰시고 다음 의료비 가셔서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비는 안 해준다고 했죠. 시력보정용 안경은 해주죠. 얘는 50만 원 한도고요. 동네 약국에서 질병에 대한 약품 구입비 해줘야죠. 질병 치료니까. 자, 그러면 본인에다가 95만 원만 입력하셔야 되겠네요. 다음 교육비 대학원 본인은 대학원까지 다 해주죠. 그래서 교육비 본인에다가 960만 원 쓰시고 요가학원 수업료는 안 해주겠죠. 다음 기부금이요. 기부금은 정당의 후원금이 있어요.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로 빼주고 초과분 20만 원에 대해서는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를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단체, 종교단체 아니래요. 거기 기부한 후원금 그러면 종교단체 외 당해기부금에다가 36만 원 쓰시면 됩니다. 다음 신용카드 가셔서 대중교통이 15만 원이래요. 그리고 기타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 원, 자녀의 건강진단비 결제분 90만 원 포함이래요. 건강진단비 의료비니까 해주겠죠? 자, 그러면 1,500만 원 다 공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25만 원. 요가학원 수업료인데 교육비 공제는 안 되지만 카드 공제는 되겠죠? 그래서 25만 원 요거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고 다음 자녀의 의료비 아까 건강진단비 있었네요. 그래서 의료비 가셔서 그 밖에 공제 대상에다가 90만 원 쓰시고 그 다음에 교육비 30만 원 어린이집 나비백이 있네요. 그러면 교육비 들어가셔서 취약전 아동에다가 30만 원 요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